원래 영상을 내가 월요일 금요일밖에 안 찍거든. 근데 오늘 가빈이가 안 온다 그래서 지금 찍어서 또 올려줘야 돼. 편집해야 돼. 자, 그럼 안 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이거 아프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안 오면 안 돼, 알았지? 땡땡이는 안 되는 거야. 83쪽 보면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를 했냐, 원자의 모형을 했었어. 모형. 그래서 모형을 어떻게 했는지 한 번만 봐볼게. 자, 제일 처음에 나왔던 애가 누구였어? 돌턴이 나왔어. 자, 그래서 얘는 그냥 어떤 주장을 했냐, 원자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하나로 돼 있을 거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주장한 거지. 그 다음에 돌턴 다음에 누가 나와? 누가 나와? 오, 맞아, 톰슨. 자, 이제 톰슨 같은 경우 어떤 주장했어? 톰슨은? 안에 뭐가 있다. 안에 뭐가 있어. 그 뭐를 알아야 되지. 그 뭐가 뭐야? 마이너스 애들이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얘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무슨 실험을 했어, 얘는?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이 성질을 밝혀냈지. 그래서 톰슨의 푸딩 모형, 이렇게 되지. 그래서 얘가 찾은 입자는 뭐다? 전자를 찾았다, 전자. 자, 그 다음 이제 톰슨 다음에 누가 나와? 얘도 기억하나? 톰슨 다음에 러더퍼드, 얘가 나와. 자, 러더퍼드는 어떤 실험을 했다? 나 혼자 할게. 네, 맞아요. 알파 입자 산란 실험했다. 알파 입자 가지고 실험을 했어. 그래서 얘가 발견한 게 뭐야? 원자 핵. 원자 핵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하나 주의할 게 양성자를 찾았다 이러면 안 돼. 이 실험으로. 얘가 찾은 건 맞아, 양성자. 근데 이 실험으로 양성자를 찾지 않았다. 중성자도 못 찾았다. 그냥 다 합친 원자 핵을 찾았다. 그래서 중심에 이렇게 원자 핵이 있대. 그리고 여기 이제 전자들이 막 돌고 있는 거지. 당연히 톰슨이 찾은 것도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러더퍼드의 행성 모형, 이렇게 돼. 근데 얘도 틀렸지.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구야? 그 다음 나오는 게 보어. 보어가 나왔어. 그래서 얘는 이제 뭐 가지고 실험을 했냐, 수소의 선 스펙트럼, 이거 가지고 실험을 했어. 그래서 얘가 발견한 게 뭐야? 발견한 게 전자 껍질이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돌고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곳을 돌고 있다. 그러니까 원자 핵은 가운데 있는 거고 이렇게 전자들이 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전자 껍질을 찾았다야. 전자 껍질. 근데 이것도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야. 자, 우리가 이제 교과서를 보면 거의 통합과학은 여기까지만 배우지. 근데 실제로 이게 틀렸다래. 지금 이게 수소일 때만 딱 정확히 맞거든? 그리고 계산까지 했어. 계산값까지 정확히 맞았어. 그래서 인정을 받았는데 헬륨부터는 이제 좀 달라지는 거야. 헬륨은 이제 전자가 2개 이상이지. 그러니까 얘가 반발력도 있고 되게 복잡하게 운동을 하더래. 그래서 이 모양이 실제로 맞지가 않더래. 그래서 새로운 모양이 나오겠지. 그래서 그 모양은 이제 현대 모형, 이렇게 불러줘. 현대 모형. 자, 얘 같은 경우는 뭐 한 사람이 만든 건 아니야. 되게 다양한 과학자들이 협력을 해서 현대 모형을 찾아내. 현대 모형.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얘는 전자가 어디 있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야. 어디 있는지 모른대. 그래서 얘를 확률로 나타내겠대. 확률로. 그러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충 여기 있다, 이 정도는 아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나의 하루 일과를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집에서 한 9시에 나왔어. 집에 9시에 나와서 계속 학원에 있지. 학원에 몇 시까지? 학원에 8시까지. 이렇게 있다. 그리고 다시 집에 가겠지. 그럼 보통 학원에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인 거야? 이거 계산해야 되나? 자, 11시간이야, 11시간. 11시간. 뭐 잠자는 시간 빼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 아니면 학원에 있는 시간이 많아? 학원에 있는 시간이 많다. 너네보다 공부를 더 하는 것 같아. 학원에 있는 시간이 엄청 많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냥 딱 집어서 내가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 확률이 높을까야? 어디에 있을까? 학원이요. 그렇지. 그냥 아무 랜덤 시간에 딱 고르면 학원에 있겠지. 근데 100% 맞아? 학원에 내가 100% 있을까? 아니. 뭐 잠깐 쉬는 시간에 나갔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뭐 잠깐 뭐 마트를 갔을 수도 있어. 하지만 대부분 학원에 있을 거다라고 예측은 할 수 있지.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학원에 있을 확률이 높다. 그냥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도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몰라. 그냥 대충 한 요 정도에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확률 모형으로 설명을 한다. 여기가 됐어? 네. 그럼 이제 왜 확률로 설명을 해야 되냐? 그걸 일단 설명을 해줄게. 왜 전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냐? 자,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있어. 사람 눈이. 자, 그럼 이제 조금 큰 물체를 봐. 우리가 이걸 뭐 거시적 세계 이렇게 부르지. 거시적.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자를 보는 거야. 전자. 여기 전자가 있어.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본다는 게 뭐냐? 본다는 거는 눈으로 보는 거지. 근데 얘가 빛을 쏘는 거야. 이렇게. 빛을. 자, 근데 이게 뭐 빛이 알갱이로 돼 있다 이런 소리 한번 들어봤을 거야. 빛이 알갱이로 돼 있어. 이렇게. 그럼 얘를 쏘면은 이 빛이 공에 맞고 다시 튕겨져 나오지. 이렇게. 우리는 이제 걔네들을 보는 거야. 다시 돌아온 빛을. 자, 근데 이제 빛하고 이 공이랑 충돌했잖아. 근데 이 공은 움직여 안 움직여? 아니죠. 움직이지 않아. 왜냐면은 이 알갱이가 너무 작어. 너무 작기 때문에 얘한테 영향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거시적인 세계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어. 근데 이제 미시적 세계, 전자가 되겠지? 자, 얘를 그냥 눈으로 본다라고 쳐볼게. 실제로 눈으로 볼 수는 없겠지? 자, 눈으로 보면은 또 빛을 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럼 전자가 여기 있었다라고 치고, 그럼 여기 딱 맞고 다시 돌아오겠지? 그럼 우리는 이제 뭐라고 인식하는 거야? 아, 여기에 전자가 있다라고 인식은 하지. 자, 근데 얘도 빛이랑 충돌했잖아.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움직이는 거야. 왜냐면 너무 작기 때문에 이 본다는 것 자체로도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었는데 우리가 보는 순간 어디론가 튀어 날아가는 거야. 빛이랑 부닥쳐서. 그럼 이제 여기 없게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럼 우리가 얘를 보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보는 순간 얘가 또 맞고 다른 데로 날아가는 거야. 그거 어디 있는지 알아볼라? 모르는 거지. 그래서 얘를 보면 안 된다. 그냥 뭐라 생각해? 아, 그냥 여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여기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확률 모형이야. 근데 얘가 그냥 말로만 하지 않았고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겠지. 그래서 뭐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계산을 했어. 그래서 뭐 이거를 슈레딩거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풀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이거 대학교 가서 배우거든. 근데 나도 그 당시에 그냥 뭐 식만 했지 기억도 못해. 되게 복잡한 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거를 다 배우진 않고, 자, 얘가 식이라고 했잖아. 자, 수학에서 1차 함수 식을 줬어. 그림 그릴 수 있어 없어? 그림 그릴 수 있지. 식이 있으면 당연히 그림이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그럼 얘도 당연히 그래프가 있어. 근데 우리는 이제 식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얘네가 그림을 그려놨어.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배울 거야. 그거를. 자, 그래서 이제 식을 그림으로 표현을 한대. 그럼 총 4가지 모양이 나오거든. 어떤 모양이 나오냐? 자, 첫 번째로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이 나오더래. 그럼 이 동그라미 모양이 뭐냐면 전자가 있는 곳을 이렇게 다 나타낸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동그라미가 하나가 나타나는 거야. 이게 이제 첫 번째 식인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식은 이렇게 아령 모양이 나타난대. 아령 모양. 이렇게.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전자를 이제 어디에 있는지 다 체크해서 점을 찍어봤대. 이게 두 번째 식인 거야. 그러니까 뭐 1차 함수, 2차 함수 뭐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런 식으로 나비 모양처럼 나오더래. 식이 하나가. 나비 모양. 좀 뭐 복잡하겠지. 그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해. 네 번째는. 이 나비 모양에다가 막 옆에 막 더 달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한 모양. 그래서 총 4가지가 있다. 근데 우리는 이제 2개만 배울 거야. 이거 2개만. 2개만. 근데 이제 나머지 얘도 있다는 알아두고, 자, 얘네를 그리고 이름을 붙여줬어. 이름을. 얘를 그냥 S라고 하지. S. 그리고 뒤에는 오비탈. 이렇게 붙여줘. S 오비탈. 이게 동그라미 모양의 이름인 거야.
그 다음 이 R형 모양은 P 오비탈 이렇게 이름을 불러줘. 그 다음 이제 얘 같은 경우는 D 오비탈. 그 다음 얘는 이제 F 오비탈 이렇게 돼. 그러니까 총 4가지의 오비탈이 있다. 4가지의 그래프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근데 이 그래프가 나타내는 건 누구다? 전자의 위치다. 근데 이거는 확률이다. 확률로 나타낸 거다. 그럼 여기 이제 내가 칠했는데 이 밖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을까 없을까? 확률이 있어 없어? 이 밖에 존재할 확률 있어 없어? 있어. 0%는 아니야. 근데 너무 낮기 때문에 그냥 표시는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거의 90% 이상만 칠해준 거야. 밖에도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요쪽 단어는 그냥 되게 쉬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돼. 얘가 왜 이렇지? 그러면 안 되고, 자, 이렇게 초록색이 있대. 그냥 이 초록색을 내가 1번이라고 하자고 약속을 해. 그럼 그냥 이거 1번이라고 하면 돼. 초록색은 1번이다. 그냥 이런 식이야. 그래서 그냥 약속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약속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4개, S, P, D, F 이렇게 불러준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때는 껍질이 있는 게 편할까? 없는 게 편할까? 전자 껍질이? 있는 게 편해. 자, 여기서는 전자 껍질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전자 껍질이 없는 거야.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우리는 보어 모형이 되게 편하지. 그래서 보어 모형으로 일단 설명을 해줄게. 그래서 여기 원자핵이 있어. 이게 첫 번째 껍질이 되겠지. 그 다음 여기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전자 껍질로 이해를 시켜줄게. 자, 그럼 얘가 우리는 첫 번째여서 1 이렇게 써주지. 두 번째는 2, 얘는 3, 얘는 4. 네 번째 껍질이다. 그래서 얘는 보통 N이라고 표현을 해줘. N.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영어로도 표현을 해줘. 첫 번째를 K. 그 다음 얘는 L. 그 다음 얘는 M. 얘는 N. 이렇게. 뭐 그 다음은 O가 되겠지. 그 다음 이게 예전에 했었는데 이쪽이 안정한 상태일까? 아니면 이쪽이 안정한 상태일까? 오른쪽? 자, 보통 전자는 가까이 있어 아니면 멀리 있어? 보통? 가까이 있지? 가까이 있다는 게 안정하다는 상태야. 자연은 안정한 상태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쪽이 에너지가 어떻다? 낮다. 안정하다. 에너지가 낮은 게 안정하지. 반대로 이쪽은 에너지가 높다. 이렇게. 이건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고,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이 SPDF가 첫 번째 껍질을 봤더니 어떤 모양밖에 없냐? S 모양밖에 없더래. 여기 S 모양 하나가 있대. 이렇게 S. 그냥 여기서 발견이 된 거야. 첫 번째에서 S 하나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봤더니 얘는 S도 발견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P도 발견됐대. P. 자, 얘가 이제 수학이랬잖아. 방정식에서 왔다 그랬지. 그럼 당연히 약간 규칙성은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럼 세 번째는 어떤 모양이 발견됐을까? 세 번째는? 그치, S 당연히 있겠지. 그 다음은? P도 있겠지. 또? D까지. 그러니까 세 번째에서는 이 세 가지 모양이 다 발견됐대. 그럼 네 번째는 S도 있겠지. 그 다음에 P. 그 다음에 D, F 요렇게. 요렇게 발견이 됐다. 이 소리야. 그래서 첫 번째는 S밖에 없다. 근데 두 번째는 S도 있고 P도 있는 거야. 얘는 SPD, 얘는 SPDF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 우리는 근데 S랑 P밖에 안 배운댔지. 그래서 한번 S 먼저 봐볼게. S 오비탈. 근데 얘가 지금 내가 평면에 그렸지만 실제로 9잖아. 9면은 3차원이지. 그럼 3차원을 그리려면 축이 몇 개 필요해? 축이? 2개. 1개? 한 개로 3차원? 보통 우리 좌표 평면 그릴 때 축 2개잖아. 이게 2차원이잖아. 그럼
그럼 3차원은 축이 3개 필요해. 이렇게. 근데 뭐 이게 수학에서 빠지지 않았나? 이거 3차원 공간도요? 모르겠어. 이거 원래 수학에서 배우거든? 근데 지금은 배운지 안 배운지 모르겠어. 자, 요렇게 x, 여기가 이제 x라고 해볼게. 얘를 y, 여기가 z.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9를 그릴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9 이렇게 3차원이 되겠지. 자, 그럼 얘 같은 경우 특징이 있는데, 자, 원이라는 거는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다 같은 지점만 모아놓은 거지.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 점이 의미하는 게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야. 그럼 여기서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면은 발견될 확률은 다 어떻다? 같은 거야. 그러니까 반지름이 1짜리 애들은 1끼리 다 같은 거야. 2짜리는 2끼리 다 같은 거고. 그럼 여기서 거리 중요하지 않아? 거리 중요하겠지. 거리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방향은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 방향은 의미가 없어. 왜냐면은 중심으로부터 거리만 같으면은 다 같다. 그러니까 방향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한 가지 방향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 한 가지밖에. 그래서 우리가 이 방향의 가지수를 한 가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반지름 1짜리 원을 그리래. 그럼 하나밖에 안 나오지. 이 소리야.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반지름 1짜리 이거 하나밖에 못 그릴 거야. 그래서 방향은 한 가지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얘는 거리가 중요하고 방향은 의미가 없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첫 번째도 S가 있고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고 네 번째도 있지. 그렇지? 그럼 당연히 크기는 누가 더 클까? 첫 번째 같은 경우 반지름이 되게 작겠지. 두 번째는 조금 더 크고 세 번째는 좀 더 크고 네 번째는 더 크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기 같은 경우는 1S 이렇게 표현해줘. 첫 번째 껍질의 S라는 뜻이야. 1S 그 다음은 2S 그 다음은 3S 그 다음은 4S 이렇게. 뭐 5S도 있겠지. 6S도 있고. 그래서 크기 같은 경우 이렇게 된다. 근데 이 크기랑 또 뭐랑 같냐면 에너지 준위 이거랑도 똑같아. 이게 에너지 값이지. 그러니까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크고 세 번째가 크고 네 번째가 에너지가 더 크다. 그러니까 실제 이 원도 크지만 에너지 값도 크다. 그러니까 이런 순으로 배치가 된다. 이게 이제 S의 특징이야. 됐어? 자,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 내가 방향이 한 가지라고 했는데 결국 여기에는 전자가 들어가지. 전자가. 그래서 우리가 S오비탈은 전자가 들어갈 곳이 몇 가지밖에 없다?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S오비탈은 한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표시를 해줄게. 그러니까 전자가 들어갈 곳이 한 가지다. 그래서 내가 그냥 방이라고 표현할게. 그러니까 S는 방이 하나인 거야. 하나. 이렇게. 이게 S의 이제 끝. 됐어? 그 다음에 이제 P를 한번 해볼게. P. 이게 이거를 다 쓸 수가 없어가지고 딱 여기서 잘려. P오비탈.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좌표축을 3개를 그려주겠지. 이렇게. 자, 그래서 얘를 뭐 X, 얘를 Y, 얘를 Z. 그럼 당연히 거리는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 얘도? 중요하겠지. R형 모양이라고 해서 거리가 중요하진 않지 않겠지. 그래서 얘도 거리가 중요하다. 거리가 중요해. 그 다음 얘네들은 그림을 그리면 방향이 나올까 안 나올까? R형 모양은? 방향이 나온대. 그래서 어떤 방향이 나오냐? 이렇게 X축을 따라서 R형이 하나가 나올 수도 있대. X축을 따라서. 그 다음에 Y축을 따라서 또 하나 나올 수 있겠지. 그리고 Z를 따라서 총 3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몇 가지 방향이 나왔어? 방향은? 3가지. 여기는 3가지야. 그래서 누가 있었냐? PX가 있어. P인데 X축으로 생긴 거 우리는 PX라 그래. 그 다음에 P, Y. 그 다음에 P, Z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총 3가지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비탈의 크기를 한번 봐볼게. 자, 오비탈의 크기 같은 경우는 자, 얘는 첫 번째에 P가 없지. 그래서 우리가 1P라고 표현을 하면 안 돼. 어디부터 있어? 2P부터야. 자, 근데 얘가 PX, PY, PZ 같은 껍질에서는 얘네들 크기는 서로 다 어떨까? 같겠지. 방향만 다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이 PX랑 이 PY, 이 PZ는 서로 어떻다? 같다. 크기는 같다. 근데 이제 3P. 자, 당연히 3P니까 세 번째지. 세 번째 아량이니까 훨씬 더 크겠지. 그래서 얘가 3PX, 3PY 이렇게 돼. 3PZ. 그 다음 네 번째도 마찬가지겠지. 네 번째는 얘네가 더 크겠지. 자, 그래서 같은 껍질에 있으면은 같다. 크기는 같다. 당연히 이 크기랑 또 뭐랑 관계가 있겠어? 에너지, 크기랑도 관계가 있겠지. 그래서 얘를 에너지 준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이렇게. 그럼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자, 그럼 P 같은 경우는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방, 공간이 몇 개가 있는 거야?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P는 방이 세 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게. P는 방이 세 개다. 방이 세 개다. 자, 우리가 DF는 안 배우거든. 근데 D도 몇 개 있는지 예측이 될걸? 규칙이 있지. D는 몇 개 있을까? 방이 1, 3, 5야. D는 방이 5개 있어. 그럼 F는 방이 7개 이렇게 돼. 그래서 이 방의 개수는 전자가 들어가는 공간이다. 그래서 내가 계속 방이라고 표현할게. 방은 전자가 들어가는 곳.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일단 이거를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얘를 머릿속에. 이렇게 됐어. 네. 자, 그러면은 이 방 안에는 전자가 들어가는데 몇 개씩 들어갈까? 방에는 전자가 약간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얘는 방이 하나밖에 없대. 근데 우리가 첫 번째 껍질은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2개. 그럼 방 하나에 전자 몇 개 들어갈까? 2개야. 그러니까 이 방은 최대 전자가 2개까지 가능해. 2개.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은 2개가 최대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몇 개가 최대야? 8개야.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최대 전자수를 한번 써볼게.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전자 개수. 얘는 2개. 그 다음 얘는 8개. 방이 4개니까. 4, 2, 8에서. 그 다음 얘는 몇 개야? 방이 5, 3, 1, 9개네. 9개인데 2개씩 들어가. 그러니까 18개야. 그 다음 얘는 방이 16개. 그래서 32개가 돼.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이게 전자 개수가 되는 거야. 전자 개수.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지. 우리가 이제 288 이렇게 배웠잖아. 들어갈 수 있는 전자가. 근데 실제로 몇 개야? 18개야. 근데 D 아까 안 배운다 그랬지. 그러니까 D 빼면 몇 개인 거야? D 빼면 8개야. 그래서 D를 안 배우기 때문에 그냥 288 이렇게 배운 거야. 근데 실제로는 18개까지 들어간다. 18개.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또 표현할 수 있냐? 이걸 굳이 공식으로 만드는데 자, 이 n을 가지고 만들 수 있다. 자, 방이 하나지. 그래서 내가 여기 방의 수를 한번 써볼게. 이게 오비탈의 수라고 하는데 방의 수. 첫 번째는 방이 하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1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방이 4개지. 그래서 2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돼. 이거는 3의 제곱. 얘는 4의 제곱. 이렇게. 그 다음은 그럼 몇 개겠어? 5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 방의 수는 n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아마 책에 이런 표현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최대 전자는 곱하기 2만 해주면 되지. 그래서 2n제곱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 근데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돼. 요거를. 그럼 굳이 외울 필요가 없겠지. 됐어. 네. 막 어렵진 않지 막상. 네.
그냥 내내만 하는 거 아닌데? 자, 그럼 이제 얘네를 가지고 뭐를 할 거냐? 결국은 전자를 집어 넣을 거거든. 근데 전자를 집어 넣기 전에 하나만 더 하면은 얘네가 방 안에 전자가 2개씩 들어가지. 근데 그 2개가 가만히 있지 않대. 그럼 얘가 이 방 안에서 전자들이 움직인대. 회전을 한대, 회전을. 근데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게 안정할까? 아니면 반대로 도는 게 안정할까?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전자가 다른 방향으로 돈대, 다른 방향. 그러니까 전자가 돌면은 이게 힘이 작용하거든. 근데 같은 방향보다는 반대로 도는 게 좀 더 안정하게 도는 거래.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도는구나. 그냥 이 정도만 알면 돼. 그러니까 전자들은 들어가서 운동을 한다. 대신에 반대로. 뭐 하나가 시계라고 치면 하나는 반시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시계 반시계. 자, 근데 얘가 원래 수학에서 왔댔지. 그럼 지금은 내가 그냥 다 풀어준 거고 실제로는 다 뭐였겠어? 식이었겠지. 숫자였겠지. 우리가 방정식을 풀면은 뭐 x는 1, 뭐 y는 1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여기다가 이 숫자에다가 이제 이렇게 풀어서 의미를 부여한 거야. 이런 식으로 다. 그럼 이제 거꾸로 내가 이거를 다 숫자로 한번 바꿔볼게. 그걸 이제 뭐라 그러냐? 그걸 양자수, 양자화 이렇게 불러줘. 그래서 양자화를 한번 해볼게. 양자화. 얘는 그냥 약속이라고 보면 돼. 자,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주양자수. 이렇게 불러줘. 주양자수. 그럼 얘 같은 경우 문자로 어떻게 쓰냐? 문자로는 n. 이렇게 표현해줘. n. 그럼 여기 이제 n이라는 표현이 있지. 이거야, 이거. 그럼 이거의 의미가 뭐냐? 뭐 정확한 의미는 에너지의 크기, 에너지 준위. 이렇게 말해. 근데 우리는 그냥 전자 껍질이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 n은 전자 껍질이다. 그러니까 n은 1이래. 그럼 우리는 첫 번째 껍질이구나. 이렇게 하면 돼. n은 2래. 그럼 두 번째 껍질이다. n은 3이래. 세 번째 껍질이다. 그냥 이런 뜻이야. 주양자수.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로 한 게 뭐냐? 우리가 오비탈의 종류를 배웠지. 그래서 오비탈의 종류 부양자수 이게 나와. 부양자수. 근데 얘가 이제 부라는 표현도 써주고 방이라는 표현도 써줘. 같은 표현이야. 부방이.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이제 어떤 문자로 써주냐? L 이렇게 표현해줘. L. 그러니까 이제 X라는 문자 대신에 N을 썼다. Y라는 것 대신에 L 썼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얘가 뜻하는 게 뭐냐? 오비탈의 종류를 뜻해. 종류.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오비탈이 총 4개지. 그러니까 4개에다가 숫자를 붙여주면 돼. S, P, D, F 이렇게. 그럼 S 같은 경우는 어떤 숫자에 대응이 되냐? 얘는 0, 얘는 1, 얘는 2, 얘는 3. 그러니까 차례대로 숫자를 쓰면 돼. 그러니까 L이 0이래. 그럼 L이 0이 어떤 오비탈? 그냥 S 오비탈 이 뜻이야. L이 2래. 2면 그냥 D 오비탈.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게 두 번째다. 두 번째. 근데 이것도 지워야 되는데. 지금 머릿속에 다 넣었지?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봐 빨리. 집어넣어봐 이거. 이것만 집어넣으면 돼. 이것만. 얘 지우려고. 집어넣었어? 아니 거기 써놨어? 이게 얘는 필기가 아마 안 돼 있거든. 오비탈의 2에 거기다 쓰면 돼. 찍어도 돼요? 찍어도 돼. 아니 어차피 영상으로 올릴 거거든. 올릴 거라서 그거 봐도 돼. 내가 요새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잖아. 왜 웃어? 왜 웃어?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업로드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거든. 영상 지금 5개인가 올렸나? 5개. 이제 가빈이가 구독은 하나 해주겠지? 좋아요 눌러주고. 이렇게 찍어줬는데 설마 안 하진 않을 거야. 해줄 거야. 확인할 거야. 아무튼 그래서 거기에 올려서 다시 보면 돼. 원래 이게 영상을 짧게 올려주려고 했는데 수업 이거는 좀 통으로 올려야 될 것 같아. 지금 깨알 같은 홍보하고 있는 거야. 보통 이게 10분? 15분 이렇게 컷으로 하거든.
근데 이게 교육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생각보다 안 볼 것 같긴 해. 근데 하는 이유는 내 PR. 내 PR 하려고 나중에 또 어디 지원할 때 이렇게 영상 계속 꾸준히 찍어 왔다. PR 하려고 또 하는 것도 있지. 아무튼 됐어? 지워도 돼? 지울게. 자, 이제 세 번째 양자수가 나와. 자, 세 번째는 이제 자기 양자수. 이렇게 표현해. 자기 양자수.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문자를 써주냐? M. 여기 작게 L을 써줘. 그러니까 부양자수랑 관련이 있다 이 뜻이야. 부양자수랑 관련이 있다. 우리가 이제 오비탈의 종류를 한 다음에 했던 게 오비탈의 방향에 대해서 있었지. S는 방향이 몇 개야? 그렇지. S는 방향이 한 가지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P는 3개, D는 5개, F는 7개가 나와야 돼. 그럼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얘네 가지고 어떻게 표시를 해주면 되냐? 자, 자기 양자수는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주면 돼. 절대값 다. 이 뜻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 자, S는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건 다 써주면 돼. 그러니까 절대값 0은 하나밖에 없지. 0. 이렇게 표시해주면 돼. S는. 그럼 이제 P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을 해주면 되냐? 1보다 절대값 1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다 쓰면 돼.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3개가 나오지. 그 다음에 이제 D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그 다음은 1, 2 여기까지 1, 2 이렇게. 그 다음에 F도 쓰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이제 숫자가 크다 작다가 아니라 그냥 몇 가지가 있냐야. 그럼 S 같은 경우는 그냥 한 가지가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럼 P는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D는 5가지가 있다. 이걸 이렇게 숫자로 나타낸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방향은 5가지다, 7가지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야. 얘는 7가지가 되겠지. 7가지. 이게 뭐 문제에서 마이너스 1이랑 1 중에 1이 더 크다 이런 거 나오는 게 아니야. 알았지? 그냥 뭐만 물어보냐? 아,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PX라고 해. 그럼 얘가 그냥 PY가 되는 거야. 얘가 뭐 PZ가 돼. 뭐 내가 1을 PX라고 해도 돼. 0을 PX라 해도 되고 결국 얘가 3개가 있다. 그냥 이걸 나타내는 거야. 이게 자기 양자수.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오비탈의 방향을 나타낸다. 오비탈 방향.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스핀 자기 양자수. 그러니까 얘는 MS 이렇게 되겠지. MS 스핀 이게 돌고 있대. 우리 아까 했지. 방 하나 안에서는 전자가 돌고 있다. 근데 얘네 둘이 반대로 돌고 있다 이렇게 했지. 그럼 얘도 이제 숫자로 나타내야 돼. 그럼 반대를 어떻게 표현할까? 숫자로? 수학으로? 반대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해줘. 그러니까 하나가 시계라고 치면 하나는 반시계가 되는 거지. 뭐 얘가 반시계래. 그럼 얘가 시계가 되는 거지. 우리한테 뭐 이런 걸 묻지는 않겠지.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숫자를 써줘. 이게 끝이야.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양자수로 우리가 아까 했던 거를 다 표현할 수가 있다. 자, 얘도 일단 머리 한번 넣어놔봐. 넣고 있는 거지? 머리에 넣어봐. 오, 됐어? 자, 그럼 이제 지우고 한번 해볼게. 자, 지우고. 자, 그냥 얘네만 가지고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있대. 그 이제 숫자를 주는 거지. 1이래. 얘는 0이래. 0이래. 플러스 2분의 1이래. 그럼 얘가 무슨 뜻일까?
이거를 찾으면 돼. 이게 무슨 뜻이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n은 1이래. 그럼 이건 몇 번째 껍질에? 첫 번째 껍질에. 그냥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 개 껍질이 있으면은 그 중에 첫 번째 껍질에 여기에 그 다음에 L은 0이래. 그럼 얘가 나타낸 게 오비탈의 모양이었지. L은 0이면 어떤 오비탈이야? S 오비탈.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에 S 오비탈이 이렇게 있대. 그냥 이런 뜻이야. 여기까지. S.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은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방향은 하나에 전자가 뭐 플러스 2분의 1 방향으로 하나 돌고 있다. 이런 뜻이야. 그냥 이게 이 뜻이야. 자, 그럼 요지 그 밑에 이걸 한번 봐볼게. 또 1, 0, 0, 마이너스 2분의 1.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 똑같아. 첫 번째 껍질에 S 오비탈에 뭐 방향은 없고 마이너스 2분의 1로 전자가 돌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는 시계로 돌고 있었는데 같은 방에서 반대로 돌고 있다. 이 뜻이 되겠지. 이런 뜻이야. 찾을 수 있겠어? 아마도. 자, 이거 봐볼게. 자, 이거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얘는? 이걸 물어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가능 불가능? 자, 의미를 또 보면 돼. 자, 보면은 두 번째 껍질에 어떤 오비탈? 두 번째 껍질에 B지 얘가. 0이 S였어. 0이 S. 그 다음에 1은 P, 2는 D. 그러니까 D 오비탈에서 여기에 D 오비탈에서 그 다음에 뭐 방향은 마이너스 1 방향. 그 다음에 시계로 돌고 있다. 그냥 이렇게 보면 돼. 근데 두 번째 껍질에 D가 있어 없어? 없지. 두 번째는 P밖에 없었어. 그래서 얘는 틀린 거야. 이렇게. 그냥 이런 거 찾으면 되는 거야. 뭐 요것도 마찬가지겠지. 뭐 두 번째 이렇게. 자, 얘는 돼, 안 돼? 이건 돼, 안 돼? 돼, 안 돼? 돼, 안 돼? 침묵이 흐르잖아. 자, 얘 같은 경우는 보면 돼. 두 번째 껍질에. 그렇지? 자, 이거 1은 P였지. 그러니까 두 번째 껍질에 P인데 마이너스 2 방향이래. 근데 이건 없었지. 왜냐면 우리가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운 마이너스 1, 0, 1 이거밖에 안 됐지. 세 개밖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2라는 방향에 얘는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틀린 거야. 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요런 거 찾아주면 된다. 요런 거. 자, 그리고 이제 뭐 문제집이나 여러 책 같은데 요런 표현이 나오거든. 네 가지 양자수가 모두 같을 수는 없다. 이런 표현이 나와.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럼 거꾸로 이제 네 가지가 모두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모두 같으면 어떻게 되냐? 자, 여기 우리가 아까 두 개 했었잖아. 그럼 이것도 내가 플러스라 써볼게. 그럼 얘는 전부 다 같은 방에 들어가서 여기에 들어가서 같은 방향으로 돌고 있다 이 뜻이야. 근데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대로 돌아야 된다. 그러니까 네 가지가 모두 같으면은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얘는 절대 안 된다. 하나라도 달라야 돼. 그냥 이런 뜻이야. 그래서 네 가지는 모두 같을 수가 없다는 그냥 이런 뜻이다. 같으면은 같은 방에 들어가서 같은 방향으로 돌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불가능하다. 됐어.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계속하자.